자, 브레킷 키시고 여기 폴더 설정 있죠. 자기 작업하고 있던 폴더 있으면은 거기로 설정하고, 없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폴더 선택할 수 있죠. 폴더 열기 가서 만든 작업 폴더, 전 프로젝트라고 폴더를 만들었어요 방금. 여기서 선택을 해주고 여기다 이제 파일 만들어서 오늘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두 번째 장으로 가면은 여기 P5.js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프로세싱이랑 좀 구조가 시스템이 비슷해서 뭐 프로세싱을 했던 사람들은 조금 배우기 쉽고, 아니면 이제 프로세싱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를 먼저 하면은 나중에 프로세싱 다룰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그래픽 툴, 웹에서 사용하는 그래픽 툴 중에 굉장히 좋은 거에 속하진 않는데, 프로세싱이랑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쓰기 좋아서, 그리고 이제 쉬워요. 훨씬 그런 좋은 툴보다 사용하기가 되게 쉬워서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가 프로세싱 다운로드하는 탭이고, 이거 p5.js나 p5.min.js 다운로드해서 이걸 이제 링크 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방법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을 링크 시킬 게 아니라 그냥 CDN이라 그래서 인터넷에 공유되고 있는 파일을 가져다가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할 필요 없어요 오늘은. 그리고 여기 왼쪽에 또 레퍼런스라는 탭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쓰는 함수들 있거든요. 프로세싱 안에 기능들. 그것들이 이제 이해가 안 가면 여기서 이제 한번 검색을 해서, 내가 만약에 뭐 사각형 그리는 함수를 오늘 배우는데 그게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검색을 해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컨트롤 F를 누르면 이렇게 단어 검색하는 창이 터요. 그리고 창이 뜨고, 아마 맥에서는 커맨드 F를 누르면 될 거예요. 아마도. 안 되면 컨트롤 F를 누르시고 해서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뜨죠. 찾아지죠. 검색이 되죠. 이거 눌러서 대충 직관적으로 어떻게 쓰는 건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예제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사각형 그릴 때 뭐 XY축 좌표를 넣고, 이건 사각형 크기에 대한 거고, 그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고, 뭐 뒤에다가 숫자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모서리를 둥글릴 수 있고, 뭐 4개를 추가하면 4면을 4꼭지점을 다 둥글릴 수 있고, 요런 설명을 좀 자세하게 잘 해놨어요. 이거를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그젠플 가면은 실제로 이거 갖고 인터랙션 작업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예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고, 여기 코드 소스도 다 있으니까 뭐 자기 거 웹페이지에 딱 붙여넣어서 써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웹에서 돌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그냥 갖다 붙여넣기 하면은 내 거 웹페이지에서 똑같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를 하면서 하면은 좀 빨리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강의 때 설명했던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주로 쓸 그래픽을 표현할 때 주로 쓸 커다란 함수들이 있거든요. 셋업이란 함수랑 드로우라는 함수인데, 아마 프로세싱을 해봤던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셋업이란 함수는, 만약에 이제 영화관에서 돌리는 영상기에 비유를 하자면, 그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처음에 이제
영상이 돌아가기 전에 처음에 보여지는 정지 영상을 셋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매 프레임마다 영상이 돌아갈 때마다 이제 한 번씩 계속 실행이 되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드로우라는 함수예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셋업을 썼을 때랑 드로우를 썼을 때 예제를 넣어놨고요. 캔버스 크기 조절하는 것도 했었죠. create canvas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크기로 캔버스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셋업 함수 안에서 써야 돼요. 처음에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마우스 XY 사용하는 거 배웠죠. 마우스 XY 쓰는 거를 저번 주에 했었고, 오늘은 이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상황을 인터랙션에 적용하는 걸 해볼 거예요. 자, 마우스 인터랙션 오늘 거 강의 봅시다. 자, 파일 하나 만들 건데, 그 브래킷 자기 폴더 안에다가 파일 만들기 하시고 오늘 도형을 먼저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shape.html 이라고 파일 만들게요. shape.html 여기 오른쪽 클릭해서, 그러니까 폴더 열려져 있는 디렉토리 있죠. 여기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빈 공간을 오른쪽 클릭해서 파일 만들기 하면은 파일을 요 폴더 안에다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 빈 페이지가 열렸죠. 지금 HTML 문서 안에다가 HTML 기본 형식 요거를 붙여 넣을게요. 이게 저번 주에는 여기다가 자기 디렉토리 안에 있는 그 p5.js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쓴다 그랬죠. 그거를 저번 주는 이제 같은 디렉토리 안에 있는 걸 쓸 거라서 이런 식으로 링크를 했었는데, 요번 주는 그냥 웹 공간에 p5.js 라이브러리가 그냥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갖다가 바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할게요. 이거 그냥 갖다 붙여넣기 한 상태에서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겁니다. 자, 도형을 그려볼 건데, 먼저 캔버스 크기를 좀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의 캔버스를 만들게요. 자, 캔버스 크기 조절할 때는 그 셋업이라는 함수 안에서 조절한다 그랬죠. 펑션이라고 쓰고, 이게 함수 만드는 방법이에요. 펑션이라고 키워드를 앞에 적어주고 셋업이라고 이름을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이제 내가 그 셋업 함수가 실행될 때 작동할 함수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create canvas라고 써서, 자, 요게 캔버스 크기를 조절하는 함수예요. 캔버스에 C를 대문자로 써줘야 돼요. 여기다가 그 가로 세로 사이즈를 써줘요. 500픽셀 500픽셀로 할게요. 미리 보기 하기 전에 이게 이제 생성하면 흰색으로 나올 거거든요. 캔버스가. 그래서 그 웹페이지 배경색도 흰색이고 요 캔버스도 흰색이라서 이거 그냥 실행하면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캔버스가 어디 있는지. 여기 오른쪽에 번개 표시 누르면 미리 보기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냥 통으로 흰색이죠. 근데 여기 500, 500으로 캔버스가 생긴 거거든요. 이걸 보이도록 우리가 까만색으로 약간 옅은 회색으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백그라운드라는 함수를 쓰면 캔버스의 배경색을 칠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음, 220 정도로 여기 쓰는 220이라는 거는 0에서 255 사이 숫자를 입력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레이스케일 색깔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0은 까만색이고 255가 최대치인데 이게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220 정도면은 약간 밝은 회색이 칠해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세이브하고 여기 새로 고침을 하면은 요렇게 우리가 만든 캔버스가 이제 눈에 보이죠. 자, 사각형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 만드는 함수는 렉탱글의 약자로 렉트라고 씁니다. 그리고 소괄호 치고 세미콜론으로 닫아줘야겠죠. 요게 지금 한 명령을 끝낸다는 표시예요. 자, 여기 그 소괄호 안에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수치를 적어주면은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왼쪽 위에 한 요 정도 한 50, 50 위치에다가 100 곱하기 100 사이즈의 사각형을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50 쉼표 50 쉼표 100 100 얘네를 이제 집어넣는 걸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각각 매개 변수는 이렇게 쉼표로 구분을 해줘요. 그리고 요거 쉼표 옆에 빈칸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제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저장하고 실행해보면 이렇게 사각형이 생겼죠. 그 UP5JS에서 만드는 사각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까만색 테두리가 1픽셀로 있고 배경색이 흰색인 게 기본 값이에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수정을 해볼 거고,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볼 수 있고, 이 수치를 조정을 하면 얘 크기나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150 세로를 150으로 바꾸면 이렇게 세로가 늘어나고, 자, 요거는 이제 네모를 그려봤고 원이나 타원을 그릴 수 있는 함수가 또 있어요. 타원을 그리는 함수는 일립스라는 함수예요. ELLIPSE 괄호 닫아주고 세미콜론. 자,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XY 좌표랑 가로 세로 폭을 써넣으면 타원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조금 밑에 쪽에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그래서 300, 300 위치에 150, 150 크기로 원을 만들어 줄게요. 300, 300 위치에 150, 150 원이 여기에 위치를 했어요. 자, 요 사각형을 그리는 거랑 원을 그리는 건 조금 그림을 그려주는 그 기준점이 좀 다른데,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요 사각형을 제가 여기 그 0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요 50이라는 좌표를 0, 0으로 바꿔볼게요. 여기 딱 붙었죠. 그래서 사각형은 이 왼쪽 위에가 기준점이에요. 거기로부터 해서 여기 XY 좌표를 사각형 왼쪽 끝에 맞추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를 이렇게 거기부터 해서 그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한번 원을 여기 0점에 맞춰서 해볼게요. 그러면 일립스 XY 좌표를 0, 0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지금 동그라미가 사각형 위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원이 안 됐고, 뭐라 그러나, 이걸 호라고 부르나? 부채꼴이라 그러나? 부채꼴? 부채꼴이 됐죠. 그래가지고 원을 그리는 기준점이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요 사각형이랑 원을 비슷한 크기로 맞추려고 한다면, 이제 비슷하게 겹치려고 한다면 요 원의 중심을 사각형의 중심에다 맞춰야겠죠. 그래서 요 XY 좌표랑 요 XY 좌표를 동일하게 쓰면은 얘를 똑같이 이렇게 겹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기준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원은 가운데가 기준점이고 사각형은 왼쪽 위에 끝이 기준점이라는 거를 알고 그림을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기본값이 기준점이 각각 다른 거고, 두 개의 그림 그린 기준점을 똑같이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 얘네 그림 그리는 모드를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사각형 그림 그리는 모드는 그대로 두고 제가 이제 원 그리는 모드를 왼쪽 위를 기준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이건 따라할 필요 없어요. 기준점을 맞추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ellipse mode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림 그리는 모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 자, 그러면 원 그리는 기준점이 여기로 바뀌었죠. 여기로부터 해서 가로폭, 세로폭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형이랑 원 그리는 기준점을 동일하게 맞춰줄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내가 그런 그 두 개를 맞춰줄 필요가 생기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평소에는 각각 기준점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얘네 색깔을 한번 칠해봅시다. 일단 사각형이랑 원을 다시 좀 움직여 놓을게요. 얘 50, 50 위치에 놓고, 사각형 50, 50 위치에 놓고 원을 300, 300 위치에 놓을게요. 자, 색깔을 칠하는 함수가 있는데 색깔 칠하는 함수를 fill이라고 불러요. 자, 요 안에다가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칠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색상 값을 넣어주면은 원하는 색깔을 여기 도형에다가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처럼 이제 숫자를 매개 변수를 하나만 딱 넣어주면 이제 그레이스케일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넣어주면 자, 이렇게 까만색이 칠해지고, 뭐 127 넣어주면 중간 정도의 회색이 되거든요. 자,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위에서 fill을 하나 적용했는데 여기 있는 모든 도형이 적용이 됐죠.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 fill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그 뒤에 오는 모든 도형에 요 fill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밑에 있는 다른 도형에는 다른 색깔을 칠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한 도형 칠하고 그 다음에 세로 fill을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얘는 내가 까만색을 칠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 fill을 도형을 그리기 전에 호출을 하면은 각각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흑백 뭐 그레이스케일을 적용을 한 거고,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색깔은 제가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랑 포토샵을 열지를 못해가지고 어도비에서 웹상에서 어도비가 팔레트를 제공을 한 게 있거든요. 어도브 컬러라고 치면 요런 게 있어요. 자,
무슨 옵션 창 같은 게 막 떠 있죠.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어떤 색상 보색 관계, 배색 관계들을 어떤 이 규칙에 따라서 지정해 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팔레트를 만들 때 쓰는 툴이에요. 웹상에 있는. 그리고 미리 잘 만들어져 있는 배색을 이렇게 가져다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걸 갖다 쓴다 그러면 여기 정보로 가야 되나? 정보. 여기 사본 편집이라고 돼 있는 걸 누르면 이제 이동이 될 거예요. 아까 그 옵션 창으로.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쓸 거는 RGB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RGB에 있는 그 숫자 3개를 여기다가 인자로 3개를 각각 적어주면은 그 색깔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주황색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255, 97, 56 이라는 색깔 적용하고 세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원하는 색깔이 적용이 됐죠. 요건 이제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 있는 RGB 값을 갖다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컬러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헥스라고 써져 있는데 들어있는 요 컬러 코드를 갖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저는 요 밑에 있는 그 도형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컬러 코드를 적용을 해줄 때는 그냥 숫자로, 이게 숫자가 아니니까 알파벳이랑 숫자가 섞여 있죠. 요건 이제 큰 따옴표를 적고 그다음에 샵을 붙인 다음에 컬러 코드를 넣어줘야 돼요. 저장하면은 이런 식으로 같은 색깔인데 이건 이제 RGB 값으로 넣었을 때, 이거는 컬러 코드를 사용해서 넣었을 때 잘 되십니까? 다른 작업하고 있는 거 아니지? 너무 조용해서. 자, 이렇게 색깔을 지정을 해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얘네 테두리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테두리 색깔 지금 까만색으로 돼 있죠. 근데 1픽셀이라서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저 도형을 좀 밝은 색으로 하면은 보이겠네요. 제가 요 노란색으로 적용을 해 놓을게요. 잘 보이도록. 자, 이런 까만색이 좀 보이죠? 배경 저기가 테두리가. 자, 요 선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선 색깔을 바꾸는 함수는 스트로크라는 함수예요. 스트로크라고 쓰고 우리 색깔 집어넣는 거랑 똑같이 쓰면 돼요. 그래서 뭐 저는 요 녹색을 적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안 보여. 지금 위에 한 번만 들어가서 요 두 개가 동일하게 적용이 됐죠. 밑에 걸 다른 색깔로 주려면 스트로크를 한 번 더 써줘야겠죠. 스트로크를 먼저 쓰든지 필을 먼저 쓰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 빨간색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두리 색깔이 바뀌었죠. 자, 그리고 요 테두리의 두께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두리 두께를 변경하는 함수는 스트로크 하고 웨이트라고 써주면 돼요. 이 웨이트가 이제 두께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W를 대문자로 써줘야 돼요. 자, 요 안에는 이제 요 두께를 몇 픽셀로 줄지를 정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5픽셀로 주겠다 해서 적용을 하면, 자, 얘를 적용하면 아까처럼 요 밑에 있는 두 도형에 동시에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럼 0으로 주면 돼요. 0으로 줘도 되고, 그 프로세싱에도 있죠. 똑같이 노 스트로크 요 스트로크를 빼고 웨이트 빼고, 뭐야, 노 스트로크 스트로크라는 색깔 칠해주는 함수가 들어가면은 다시 생기네요. 그러니까 노 스트로크라고 써주고 얘네는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트로크를 내가 만들기 싫을 때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스트로크 색깔 먼저 칠하고 나서 없애도, 요러면 이제 얘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노 스트로크가 적용되니까 요거는 사라지고 요것만 적용이 되겠죠. 순서를 바꾸면 나중에 적은 게 적용이 돼요. 요거 노필이랑 노스트로크 설명을 해줄까? 자, 요 동그라미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요 상태에서 내가 요 동그라미에 그 테두리 선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여기 도형을 그리기 전에 여기다가 노 하고 스트로크라고 쓰면 여기는 매개함수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을 그냥 지우는 함수니까 수치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예 여기 선이 없어졌죠. 이제 반대로 얘를 지우고 노스트로크를 지우고, 자, 그 안쪽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를 없애볼게요. 그래서 안쪽에 색깔이 채워진 걸 없애는 건 노필이에요. 우리 스트로크 쓴 거랑 필 쓴 거랑 요거에 이제 노를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보면은 가운데 이게 없어졌죠. 이게 비어있는 건데 뭐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냥 회색이 칠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얘를 좀 옮겨서 제가 한번 볼게요. 얘를 여기로 올리면 여기 가운데가 뚫려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0, 150 위치에 딱 옮겨 볼게요. 그쵸? 선만 남고 가운데는 비었죠. 스트로크 웨이트, 얘네만 갖고도 되게 재밌는 작업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주로 쓰는 것들이에요. 네모랑 동그라미 그리는 거. 선 두께만 좀 바꿔줘도 되게 작업이 재밌어져요. 얘랑 두께를 다르게 주려면 스트로크 웨이트를 밑에 있는 거에 또 새로 적용을 해주면 되죠. 스트로크 웨이트 20 주면은 이렇게 더 커지죠. 자, 다 되십니까? 예.
자, 이제 변수에 대해서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쓴 거가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함수예요. 함수는 어떤 기능을 동작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변수를 다뤄볼 건데, 변수는 뭐냐면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뭘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저장.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저장된 값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런 게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내가 게임 같은 거 하나 만든다. 근데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의 뭐 아이디 같은 걸 이제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게임 하고 있는 동안 내가 그 입력한 아이디가 내 그 캐릭터 머리 위에 이렇게 아이디가 떠 있는다든지, 그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어야지 계속 그걸 기억을 하고 머리 위에다 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저장해 놓은 거를 이제 내가 게임을 하고 뭐 게임을 클리어 했을 때 게임 랭킹 같은 거에 이제 내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내가 저장해 놓은 그 유저 이름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요 펑션, 그 함수 안에서 만들 수가 있고 함수 밖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함수 안에서 만든 변수는 그 함수 안에서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리고 요 함수 밖에서 만든 거는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저장을 계속 다시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중요한 변수라면 여기 밖에다가 만드는 게 좋아요. 자,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var 이라는 키워드를 써요.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썼죠. 근데 이거는 베리어블의 약자인데 var이라고 쓰고 우리가 함수 이름을 정한 것처럼 변수 이름을 적어서 쓰면 돼요. 그래서 뭐 숫자를 저장하고 싶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넘버라고 짓겠다. 이건 자기 마음이에요. 이름 짓는 건. 하고 세미콜론으로 닫아주면 자, 저장 공간이 하나 생긴 거예요. 자, 요 저장 공간에다가 뭔가 이제 한번 저장을 해봅시다. 저장을 하는 방법은 내가 만든 변수에다가 변수명을 일단 적어줘요. 넘버라고 변수를 만들었죠. 우리가 앞에서.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그 값을 담아주는 역할을 하는 연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자라는 게 뭐냐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기호를 얘기를 해요. 더하기, 빼기, 뭐 나누기, 뭐 이퀄 표시, 뭐 그런 게 다 연산자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퀄이라고 써주세요. 는 표시는 같다, 는.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볼게요. 여기다 5를 한번 담아줘 볼게요. 요걸 이렇게 붙여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보기 좋게 이렇게 띄어서. 그리고 연산이 하나 끝났으면 세미콜론으로 닫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5라는 숫자가 요 넘버에 담겼어요. 그럼 이제 요게 잘 담겼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alert라고 경고창을 띄우는 함수에다가 요 넘버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alert라고 쓰고, 이건 함수니까 괄호를 닫아주고, 요 안에다가 변수명을 한번 적어볼게요. 넘버라고 쓰고, 자, 저장하시고, 요 창을 세로 고침해서 띄우면 뭐가 떴죠? 이게 경고창이에요. 브라우저에서 쓰는 경고창이에요. 그리고 메시지가 5라고 떴죠. 그래서 우리가 넘버라고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값을 담은 거를 요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5가 담겼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여기다가 뭔가 계산을 해서 한번 담아 볼게요. 그래서 자, 요 5 뒤에다가 5 더하기 5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10이 되겠죠. 저장하고 요거를 이렇게 담는 거예요.
세로 고침하면 10이 뜨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추려고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미 값을 담은 넘버에다가 또 다시 다른 값을 담아 볼게요. 그러면 자 먼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서 만들고 5 더하기 5를 넣고 출력을 한 다음에 넘버에다 다시 3을 담아 볼게요. 그리고 다시 알러트 해서 넘버를 다시 출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실행하면 위부터 다시 쭉 실행을 하니까 5 더하기 5를 먼저 실행을 해주고, 자 3을 새로 담아주겠죠 여기다가. 그리고 다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자 처음에 이제 5 더하기 5 한 개 이렇게 출력이 되고 확인 누르면 경고창이 한 번 더 뜨는데 그때는 우리가 새로 담아준 값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그리고 앞에 담아놓은 값에다가 뭔가 더하든지 빼든지 해서 한번 들어있는 값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넘버에다가 담는데 그냥 새로 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넘버에다가 곱하기 10 해서 알러트 넘버라고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경고창은 총 3번이 뜨겠죠. 자 근데 여기는 이 3이라고 넣어준 거에다가 10을 곱해서 다시 담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3에다 10을 곱했으니까 30이 들어가겠죠. 30이 출력이 되어야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처음에 5 더하기 5 한 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3을 새로 담은 게 출력이 되고 자 마지막으로 3을 담았던 거에 10을 곱해서 출력이 되죠. 자 그리고 요렇게 우리가 30이란 숫자가 결과적으로 됐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도형 그릴 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30을 원의 크기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셋업 안에다가 마지막에 일립스라고 해서 원을 만들었죠. 여기 가로 세로 사이즈에다가 넘버란 변수를 넣어볼게요. 하고 저장하고 실행하면은 일단은 경고창이 뜨고 자 30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 변수 값을 가지고 얘가 사이즈를 지정을 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계산을 바꾸면은 여기도 또 적용이 똑같이 되겠죠. 자 이거 곱하기 100 하면 300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볼게요. 자 300이 됐죠. 여기서 300이 된 거예요. 3에다가 100을 곱해서. 그리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한 변수를 이렇게 도형을 그릴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인터랙션을 할 때 마우스 위치를 읽어서 그 위치에다가 뭐 원이 이제 뭐 고정을 시킨다든지 내가 지정한 마우스 위치에다가 고정을 시킨다든지 뭐 더 나아가면 마우스를 막 이렇게 흔드는 모션이 있잖아요. 요걸 이제 맵 프레임별로 읽어서 그 캐릭터나 뭐 도형이나 그런 애들이 내가 마우스를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 경로로 똑같이 따라 움직이게 이게 그렇게 경로를 저장시킬 수가 있어요. 변수에다가. 그건 이제 나중에 해볼 거고 변수에 대해서 이제 대충 이해가 됐죠? 배경음악을 깔아야 될 것 같아. 따단! 자, 넘어갑시다. 여기 같은 내용 써놨어요, 여기다가.
자, 이번엔 비교라는 걸 해봅시다. 비교. 비교가 뭐냐면 두 가지 데이터가 있었을 때 둘 중에 뭐 두 개가 서로 같은지 아니면 두 개가 서로 다른지 둘 중에 뭐가 큰지 그런 거를 이제 비교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마우스를 뭐 요 밑에 쪽에서 흔들고 있으면 빨간색이 되고 위에 쪽에서 흔들고 있으면 파란색이 되게 한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중앙선이 250이겠죠. Y축이 250, 이게 세로가 500이니까 250 위치보다 내 마우스의 Y좌표가 더 높을 때 빨간색으로 도형을 그려줘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보다 Y축이 더 높을 때 더 높다, 이게 비교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if라는 문법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어떤 규칙으로 표현을 하냐면 지금 우리 요거 너무 많이 코드를 썼으니까 새로 파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 폴더 안에다가 오른쪽 클릭하시고 뭐라고 쓸까? if.html 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우리 강의 페이지에서 맨 위에 있는 거 복사해서 쓰면 돼요. 자, 여기다가 입력을 해줄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를 다 한 번씩 해볼 건데 알러트라는 아까 써봤죠? 경고창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먼저 두 개의 데이터가 서로 같은지를 판별을 해볼게요. 자, 같은지 판별하는 거는 는을 두 개 붙여야 돼요. 아까 는 하나 쓰는 건 데이터에다 뭔가 담을 때 쓴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가 같은지 판별할 때는 는을 두 개를 붙여요. 그래서 그 왼쪽에다가 데이터 하나를 넣고 오른쪽에다 데이터 하나를 넣을게요. 자, 이건 1이랑 1이 같은지를 판별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뭐가 나올지 알겠죠? 자, 요거 미리 보기 하시고 자,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true라고 나와요. true가 무슨 뜻이죠? 참, 네, 참, 진실, 요게 맞다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제가 오른쪽에 2를 넣어볼게요. 1과 2가 같다. 자, 세로 고침 해보면 false라고 나오죠. false는 이제 거짓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거짓이란 뜻이에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이번엔 반대를 해볼게요. 자, 1과 1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판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다르다를 할 때는 여기에다가 느낌표를 쓰고 는을 해줘요. 그러면 두 개가, 이게 부정의 표시거든요. 느낌표가 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저장하고 세로 고침하면 자, false가 나오죠. 뭐지? 아닌데? 잠깐만. 1과 1은 같지 않다. 같죠? 그러니까 거짓이 나온 거죠. 1과 1은 같죠? 같지 않은 게 아니죠. 그래서 false가 나온 거예요. 아까랑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1과 2는 같지 않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true가 나오죠. 우리 세로 고침할 때 이거 확인 꼭 누르고 다시 세로 고침을 해야 돼요. true가 나왔죠. 1과 2는 같지 않으니까, 맞는 말이니까 true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부등호를 이용해서 서로 뭐가 더 크고 작은지를 판별하는 걸 해볼게요. 자, 요 가운데다가 요거는 아마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꺽쇠를 쓰면 돼요. 자, 왼쪽으로 벌려진 꺽쇠를 한번 써볼게요. 이거 뭔지 알겠죠? 1이 2보다 크다.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죠. 자, false가 나왔어요. 거짓이란 뜻이죠. 자, 반대로 가볼게. 반대로 이거를 반대쪽으로 꺾으면 true가 나오죠. 1이 2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자, 이건 이제 뭐가 뭐보다 크다인데, 이건 이제 뭐를 초과한다, 미만이다, 초과다 이런 표현이고, 뭐뭐 이상이다, 그러니까 같거나 크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1이 2보다 같거나 크다를 써볼게요. 그럴 땐 부등호를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 이퀄 표시를 하는 거예요. 등호를 오른쪽에 둬요. 그리고 해보면, 자, 이거는 아니죠. 틀렸죠. 그러니까 false가 뜨죠. 자, 이번에는 여기다 1을 넣어볼게요. 1. 오른쪽에 1을 넣으면, 자, 같거나 큰데 같은 건 맞으니까 true가 뜨겠죠. 자, 여기다가 왼쪽에 2를 넣어도 2가 1보다 큰 게 맞으니까 true가 떠요. 자, 요거 뭐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2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은 false가 뜨죠. 작지도 않고 같지도 않으니까 1에다 2를 넣어볼게요. 그럼 이제 같은 게 되니까 조건을 성립을 해서 true가 뜹니다. 자, 요런 식의 판별을 우리가 인터랙션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써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터랙션에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건데,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draw라는 함수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펑션으로 펑션 셋업으로 얘 그 캔버스 크기를 만들어주고, create 캔버스 500 크기로 캔버스 크기를 만들어주고, 자, 밑에다가 펑션 draw라고 써서 이제 애니메이션 매 프레임마다 이 드로우 안에 있는 기능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매 프레임마다 배경 색깔을 칠해줄게요. 백그라운드 127. 자, 이러고 실행을 하면 이제 매 프레임마다 계속 배경색이 칠해져요. 지금 프레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볼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말고 우리 배경색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배경색. 자, 우리가 뭔가 판별을 해줄 거예요. 어떤 판별을 해줄 거냐면, 요 마우스의 위치가 요 중앙선보다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를 판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조건은 판별을 할 때 쓰는 문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if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판별을 해요. 자, if라고 쓰고 소가로 열고 닫고 중가로 열고 닫고, 이거는 마치 함수를 쓸 때랑 비슷하죠. 그래서 자, 요 소가로 안에다가 조건을 쓰고 요 조건이 맞았을 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기능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중괄호를 벌려서 쓰죠. 자,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어떤 조건이냐면 마우스 Y, 그러니까 마우스 Y라는 변수를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매 프레임마다 마우스 위치를 우리가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Y가 뭐보다 클 때, 중앙선이 몇이죠? 250이죠. 250위치죠. 이것보다 클 때는 배경색을, 백그라운드를 빨간색으로 칠해줄게요. 그러면 RGB 값을 넣어서 255, 0, 0 이라고 해주면 빨간색이 칠해지겠죠. 자, 요거는 이제 255 밑보다 더 높을 때, 높다는 건 이제 더 아래쪽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0점이니까 Y축에서 여기부터 쭉 내려와서 255보다 더 높을 때는 빨간색을 칠해주고, 자, 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판별을 할까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맞지 않을 때라는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이 if의 조건이 맞지 않는 거는 else라는 문법이 받아줘요. 그래서 뒤에다가 else라고 쓰고 중괄호를 열고 닫고, 여기는 이제 조건이 필요 없어요. 왜 조건이 필요 없냐면, 자, 이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모두 else로 오는 거라서 따로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요게 아니면 다 else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회색으로 칠해 줄게요. 자, Y가 250보다 클 때는 빨간색을 칠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회색을 칠해줘라 라고 우리가 인터랙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로 고침을 해보면, 자, 위로 올라갔을 때는 회색이고 요게 중앙선을 넘으면 빨간색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if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걸 이제 세 단계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이 마우스가 350보다 클 때는 빨간색으로 칠해주고 150보다 클 때는 노란색으로 칠해주고, 자, 그 나머지에서는 회색으로 칠해줘라 라고, 지금은 두 개로 나눴는데 이거를 더 자잘하게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건을 얘가 350보다 클 때, 그리고 자, 350보다 클 때, 그 나머지는 자, 여기죠. 여기만큼이죠. 그 나머지 중에서 150보다 클 때를 또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나눠주려면, 자, else if라는 문법을 써요. else if 쓰고 소괄호 중괄호 여기다가, 자, 요거의 그 나머지 경우 중에서 150보다 큰 경우를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 Y가 150보다 클 때는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해줘라. 노란색은 빨간색이랑 녹색이랑 섞이면 노란색이 되겠죠. RGB에서 255, 255, 0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요. 그래서 자, 일단 350보다 클 때는 빨간색이 칠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중에서 150보다 크면은 노란색이 칠해지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회색이 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우스 클릭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마우스 클릭. 지금 마우스 위치 갖고 있죠. 마우스를 눌렀을 때를 판별을 해볼게요. 지금 막 서로 회의하고 잘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잠깐만요. 저 소환해도 돼요. 자, 이번에 마우스를 눌렀을 때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마우스가 지금 눌린 상태인지 아닌지를 가져오는 변수가 있어요. 이 마우스 Y나 마우스 X 같은 경우는 이제 좌표를 가져오는 건데, 마우스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가져오는 변수는 마우스 is pressed라는 변수예요. 요 I랑 P를 대문자로 써줘야 돼요. 요 대문자를 쓰는 거는 요 각각의 단어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좀 장명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변수 읽을 때도 요거가 요렇게 해서 요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 값을 가져와요. true 아니면 false를 가져와요. true는 눌린 상태고 false는 눌리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 if에다 이제 넣어줄게요. if에다가 얘를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true 아니면 false가 여기 들어오겠죠, 조건에. 그래서 true가 되면 요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되고, 아니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겠죠. 자, 여기 안에다가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 일립스 원을 요 캔버스 중앙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250 위치에 300짜리 원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일단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아마도 흰색 원이 그려지겠죠? 우리가 따로 지정을 안 했으니까 기본 값대로 적용이 되겠죠. 자, 요 조건이 맞으면 원이 그려지고, 아니면 요 밑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장하고, 자, 마우스를 누르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죠. 이 색깔 변하는 거는 마우스 Y 위치 때문에 그런 거고, 누르면 이렇게 돼요. 짠짠짠짠짠짠짠. 자, 이제 요 원이 이제 그냥 고정되어 있는 원 말고 내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XY 좌표를 마우스 XY로 넣어주면 되겠죠. 마우스 X 마우스 Y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누를 때는 이렇게 보이면서 내 마우스를 따라다니죠. 저는 원을 조금 더 진화를 시켜볼게요. 얘를 좀 이쁘게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배색을 한번 해볼게요.
전 여기서 배경색을 갖다가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요 원 색깔은 필로 칠할 수 있죠. 저는 필 채우지 말고 속이 비어있고 대신에 선 색깔이 이쁜 비어있는 원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안쪽은 칠하지 말고, 그래서 노필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안을 비울 수 있다 그랬죠. 그쵸? 안에가 비어있는 원이 생겼죠. 그리고 얘 그 선 두께를 좀 키우고 스트로크 웨이트 스트로크 웨이트 10픽셀 정도 크기에 요렇게 생겼고, 원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0 크기로 만들고,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저 선의 색깔을 칠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스트로크라는 함수로 선 색깔 칠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보면 요렇게 그리고 팁을 하나 더 주면, 지금 마우스가 좀 보이니까 꼴불견인데 마우스를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셋업에다 넣어줘도 되고 드로우에다 넣어줘도 상관이 없고, 하여튼 그 커서를 지우는 함수를 써주면 되는데 저는 시작에 한 번만 써줄게요. 그 뒤로는 계속 안 보이니까 한 번 쓰면은, 자, noCursor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커서를 가려주는, 그러니까 감추는 함수예요. no cur 그러면, 자, 안 보이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제 우리 if문 이용해서 인터랙션을 만들었고, 변수를 이용해서 뭔가 우리의 인터랙션이 계속 뭔가 이렇게 발전되는 느낌을 한번 얻어볼게요. 발전되는 느낌, 뭔가 진행되는 느낌. 그래서 내가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동안 점점 원이 커지는 걸 해볼게요.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동안. 그래서 자, 일단은 요거 없앨게요.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그러니까 원이 우리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서 요 if를 빼줄게요. 감싸고 있는 if를 삭제해주고, 자, 이러면 이제 원이 보이죠. 그리고 변수, 우리가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 뭔가 숫자가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숫자를 담아주는 변수를 처음 만들게요. 그래서 자, 변수 만드는 건 var이라고 키워드를 적어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그럴까? 스케일이라고 할게요. 스케일. 근데 이게 이름을 잘 줘야 되는 게, 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변수나 함수랑 이름이 겹치면은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없는 이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름 짓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스케일이나 뭐 사이즈 이런 거는 보통 기능으로 많이 있어서 잘못 쓰면 겹치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제가 서클 스케일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S는 대문자로. 자,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주고, 자, 변수를 처음에 선언하면서 동시에 값을 넣어주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는 0 이렇게 바로 해주면 0이 들어간 채로 변수가 생겨요. 자, 그리고 요 서클 스케일을 요 우리가 만든 일립스의 사이즈에다가, 그러니까 요 가로 세로 사이즈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럼 지금 0이니까 그냥 선만 보이겠죠. 안에 비어있는 공간 안 보이고. 요렇게 돼 있겠죠. 이제 이게 점점 커질 수 있도록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동안 숫자가 계속 더해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사용한 마우스 익스프레스들을 다시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if 마우스 is pressed 하고, 자, 서클 스케일에다가 먼저 번에 있던 서클 스케일에다가 1씩 더해주게 할게요. 그래서 서클 스케일에 서클 스케일 더하기 1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담겨있던 값에 1을 더해서 다시 담아주면 1이 늘어나는 거겠죠. 원래 있던 값에서. 자, 마우스를 누르고 있을 때 1을 담아주니까 요 드로우라는 함수는 매 프레임마다 실행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매 프레임마다 1씩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상이 30프레임이면 1초 동안 30 정도가 커지는 거예요. 1초 동안 이렇게. 이걸 실행을 해보면, 자, 누르고 있는 동안 이렇게 커지죠. 잘 되십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이제 안 보여. 너무 커져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요런 거가 되게 중요해요. 인터랙션은 다시 원상복귀가 돼야 사용자가 뭔가 다시 해본다든지, 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다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가 뭔가 다시 리셋될 수 있게, 아니면 거꾸로 줄어든다든가, 요런 것들을 좀 넣어놔야 돼요. 요런 알고리즘을. 그래서 저는 요게 요 원 사이즈가 요 캔버스 크기만큼 됐을 때 다시 0으로 크기가 돌아가게 만들게요. 그래서 자, if를 한번 더 쓰면 되겠죠. 밑에다가 자, if 서클 스케일이 뭐 가로 세로 폭 동시에 적용이 되니까 폭 하나만 적용을 하면 되겠죠. 500짜리 크기죠, 요 캔버스가. 그래서 500보다 서클 스케일이 커졌을 때 서클 스케일을 0을 넣어줘라. 그럼 이제 지금까지 더해졌던 게 싹 빠지고 0이 들어가겠죠. 저장하시고, 자, 얘를 누르고 다시 원래대로 되죠.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얘가 5씩 늘어나게 할게요.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인터랙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멈추면 멈추고, 누르고 있는 걸 멈추면 멈추고.
안 되는 사람?
마이너스 0 이상부터는 0 이하부터는 마이너스로 반대로 줘. 이렇게 커지다가 보면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0 이하로는 안 내려가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